시작해도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열린아카데미학원 원장 김민정입니다. 네. 저희가 유초등 설명회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개원 후에 이제 처음이고, 사실 저희가 이제 초등부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좀 뭐 여러 가지 추가를 하는 과정에서 좀 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청사진을 좀 많이 그려봤어요. 청사진을 많이 그려보고, 이제 제가 고등부 입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하면 좀 잘 즐겁게 행복하게 아니면 제대로 갈 수 있을까를 좀 제가 설명회 준비하면서도 정말 많이 좀 이제 알게 된 것도 있고, 또 더 철학이 좀 더 쌓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긴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지금 넘겨보시면, 잠시만요. 일단 저도 아이가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들은 거의 다 이제 학부모님들이세요. 그래서 학부모의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키울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등반을 저희가 이제 개원을 하면서 제일 중점을 둔 게 우리 초등 친구들한테 정말 내 자녀라면 어떤 교육을 해주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미래 인재들은 어떤 역량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를 먼저 시작을 좀 했어요. 근데 뭐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이시겠지만 제가 고등부 내신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다 보면 또 되게 필요한 능력이 맞고요.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제자들 중에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자소서나 면접 준비를 좀 도와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도 어떨까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 수학만 잘하는, 아니면 뭐 영어만 잘하는 이런 거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뭐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곳에서 2020년 기업 근로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뭐 저처럼 뭐 운영을 한다든지 선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곳에서도 계속 필요한 역량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량들이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위와 같이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냐? 사회, 정서, 학습 기술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모두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영역이 역량과 인성 영역에 해당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역량은 어떻게 보면 키워지는 능력이죠. 그리고 인성은 쉽게 길러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에게 되게 안정된 마인드를 갖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고등학교에서는 안정되고 자신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되게 불안하고 아니면 공부할 때 뭐 좀 무기력하고 이런 친구들은 성적이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무리 푸시를 해도 고등학교 때는 푸시를 한다 해도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우리 이제 키워주기 전에 그럼 우리 애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떨까도 좀 고민을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런 미래 인재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경쟁률이 더 줄어듭니다. 좋은 거죠. 경쟁률이 더 줄어드니까 좋은 거 맞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서 보시면 대입 정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대입 정원, 전체적인 대입 정원은. 그런데 우리가 주요 15개 대학이라고 하는 잘 이름을 들어본 곳들, 우리 자녀들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요 15개 대학 정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도 좋은 대학을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도태되는 대학들의 정원을 통폐합하고 없애고, 이게 이제 큰 방향이에요. 좋은 대학을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요 15개 대학 정원은 일정합니다. 거의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들어봤자 뭐 논술에서 몇 명 줄어들고 이 정도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경쟁률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지금은 거의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상위 9.8%에 들어가는 이 친구들이 이제 내년에 가면 상위 11.9%까지도 주요 15개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점점 경쟁률 조금씩 줄어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원 대비해서 이제 미달이죠. 미달. 전체 정원 대비해서는. 지금부터 교육시키시는 분들, 초등교육을 시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컷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낮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양대가 교과 이제 등급이 되게 높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보통은 지금은 거의 1등급 안에 들어가야지 입학을 해요. 그런데 이제 좀 2점대 초반까지도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대학 갈 때쯤이면 더 컷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희망 사항으로. 제 생각에도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 올해 입시에서도 좀 내려갔어요. 작년보다. 그럼 잘 준비된 친구들은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기회가 많아져요. 제 생각에도 기회는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학교를 다니게 될까요? 어떤 학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 시행하고 여기서 큰 틀에서 바뀌는 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고교학점제죠.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이 고교학점제고, 이 고교학점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사실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지금처럼 4%만 1등급이 되는 학교는 정말 힘들겠죠.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면 4%가 1등급인 학생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한 학교당 5명밖에 안 된다, 1등급이. 이러면 되게 이제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교육 정책들을 이제 보다 보면 이게 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시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시행된 학교가 되게 많고요. 07년생, 현재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들이 이제 전면 시행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의 취지는 선택의 폭을 강화해서 주도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넘어갈게요, 어머니. 넘어가는데, 정의만 보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는 것, 그리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원하는 수업과 공통 수업이 또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래서 요즘 이제 입시 설명회 가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끝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끝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와 불안을 너무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보면 정시가 지금 또 같이 확대되고 있고 아이들이 역량이 뒤늦게 발휘되는 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친구들로 길러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학생들. 과연 고등학교에 갔는데 엄마들이 야, 너 지금 1학년이니까 이거 들어. 2학년이니까 이거 들어. 3학년이니까 이거 들어.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친구로 길러서 나중에 또 대학 가서 어떻게, 또 직장 가서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 어머니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전화를 자주 드리는 학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좀 그렇거든요. 저희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은 학원이라서.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과의 소통이에요. 저희 선생님과 이제 아이와의 소통.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그 아이들의 성장을 저희가 이제 아주 잘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아이들이 대입을 잘 하고 진로를 잘 찾고 세특을 잘 쓰고 활동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 좀 이런 능력들이 좀 있는 친구들, 스스로 꿈을 찾거나 꿈이 없는 친구들은 단기 목표라도 계속 만들어내는, 이번 시험은 3등급 맞았으니까 다음 시험에서 1등급 맞을 거예요, 이런 목표라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제가 볼 땐 이걸 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어떻게
기를까? 그래서 우리 이제 배효인 원장님하고 선생님들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차피 닥치면 다 아시게 될 거니까 프린트 보시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고요. 자, 쭉 넘기셔가지고 지금 교육과정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어머니. 교육과정. 지금 교육과정을 보시면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과목 선택권. 그래서 최대한 학교 내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겠지만 사실은 지금도 과목 개설이 다 안 돼서 다른 학교랑 연계해서 듣고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그러면 연계되는 이제 과목들도 본인들이 좀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고, 그 다음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생 수요조사해서 안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이제 수강 신청으로 이어지죠. 저희 대학 때 했던 것처럼 수강 신청. 아이들이 막 이제 광클릭해서 이제 인기 있는 과목은 수강 신청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이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좀 학력이 미달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주겠다. 근데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은 없을 것 같고, 과정 중심 평가로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과정 중심 평가, 이미 이제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관찰해서 쓰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리고 진로 교육도 이제 잘 하겠다. 지금 진로 학기제, 뭐 자유 학기제도 있는데 진로 교육도 잘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학생 생활 관리도 좀 이제 내실화 하겠다. 학부모 이해도도 제고하고 협력적 교사 문화를 형성하겠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청에서 다 발표한 것들,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 과정 신설하고 교과 교실제 뭐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재 넘어가 보시면 실시하고 있는 이제 그 인천 선인고등학교라고 이미 이제 시범학교로 지정이 돼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가 보니까 학생 수가 좀 적어요. 전체 학년이 이제 남자 고등학교인데 전체 학년이 한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200명 정도밖에 없는 거죠. 저희 유성고등학교 한 학년에 한 3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아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심화 과목 하고 있고 희망 과목 뭐 이제 받아서 이제 확대 예정이고. 그런데 이걸 제가 이제 들여다 보니까 지금의 고등학교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택한 친구들도 어쨌든 교과를 잘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적극성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대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은 좀 바뀔 것 같아요. 더 좋게. 그렇지만 이런 학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교육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뭐 훌륭한 태도를 가지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몰입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거 키워지면 되게 좋은데 이렇게 보내보시면 아시겠지만 30년 전에 저희가 다녔던 초등학교랑 지금의 초등학교가 아주 많이 다르지 않고요. 고등학교 진짜 똑같아요. 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이게 내신이 강화됐잖아요. 수시가 강화돼서 아이들이 이제 수시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야 내신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시험 기간마다 긴장인 거예요. 엄마들도 너 왜 1등급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긴장을 계속 받는 거죠. 근데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간 케이스인데 저는 2학년 때까지 놀다가 3학년 때 공부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가능해야 되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진짜 치열해요.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이 정말 애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어쨌든 학교에서 이걸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우리 애가 이걸 다 가질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아무튼 그러면 무엇을 좀 길러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제일 필요한 것들, 우리 고등학생들이 상위권인 친구들, 되게 행복한 친구들 많아요. 상위권이 아니어도 행복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가지는 태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다 아시는 거죠. 뭐 긍정적 사고, 유대 강화, 밝고 활기찬 학교생활, 기록하는 습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거기에다가 다양한 방면의 독서, 규칙적인 생활 계획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서 뭐 핸드폰도 좀 통제하고 게임도 통제할 수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되게 능동적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진짜 한 5%?
이런 친구들이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심화반 친구들, 고등학교.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좀 재미없어요. 무기력하고 아니면 핸드폰이나 게임에 많이 빠져있고, 특히 남자 친구들. 남자 친구들 진짜 조심해야 되시거든요. 그 미디어 통제가 좀 강력하게 좀 이루어져야 돼요. 초등학생들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은 진짜 많이 해요. 정말. 제가 볼 때 4등급 때 밑에 친구들은 미디어에 무조건 약간 노출이 돼 있고 아이들이 그걸 통제하지 못한다고 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게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정교권 학생의 특징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고등학교 정교권 친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첫 번째는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아이들이 이제 보시면, 어머니들께서 보시면 이 친구가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좀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떤 친구를 가르치면 아, 얘는 진짜 머리가 좋네. 아니면 어떤 친구는 좀 머리가 좀 약간 조금 더 이제 트여야겠는데,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정된 공부량을 확보하는 친구들이 마지막에 웃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 중에도 지금 수능까지 이제 수업을 한 친구들이 고3이 24명 정도 되는데, 끝까지 한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저랑 막 싸우고 막 핸드폰 뺏기고 막 울고 막 이랬던 남자애들도 지금 이번에 항공대 뭐 한기대 막 이렇게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부를 좀 어쨌든 놓지 않고 공부량을 좀 채우게 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점수는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행보다는 당연히 심하겠죠. 선행보다는 심하고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 막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아주 여유 없이 막 뺑뺑뺑뺑 돌다가 자기 공부 시간 확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볼 땐 좀 그렇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저희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저희 아이들은 좀 여유도 있고 되게 즐거워서 와서도 되게 즐겁고 좀 그런 친구들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좀 조바심을 내게 돼요. 다른 친구들, 특히 제가 이제 여기 여러 학교가 있는데 우리 이제 상원초 친구들 진도는 진짜 어마무시해요. 상원초 4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막 1, 2학년 거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더 나간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들 중에도, 고등학생 애들 중에도 과거 준비했던 애들, 영재고 준비했던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 공부 시간 확보하고 심화를 잘 해서 자기가 자기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능력,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요걸 가진 친구들이 제일 공부를 잘하게 돼요. 마지막에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초점을 둔 게 다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면 얘들이 잘할까 이거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잘하는 거 의미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들 막 전교 1등 했어요 막 이러시는데, 저는 속으로 초등학교 전교 1등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거의 다 하나 틀리거나 100점이거나 뭐 이런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 역량이 다 발휘되기 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전두엽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전두엽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가능성이 많죠. 그걸 키워주면 되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미뤄두고 계속 핸드폰 하거나 아니면 계속 딴짓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과제를 하는 어떤 태도? 그런 것들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도 그걸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태도를 좀 많이 갖추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3번이 어떻게 하다 날아갔는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그래서 습관이다. 결국은 그래서 습관. 아시죠, 어머니?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인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부터 이 플래너 방에 이제 희망하는 친구들만 와 있어요. 한 34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죠. 이 친구들이 이제 상원초 5학년 친구인데, 얘는 저희랑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책을 읽었던 친구 같아요. 꾸준히. 그래서 지금 이제 잠시만요. 네. 얘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이 친구는 꿈이 의사래요. 근데 이제 그냥 이 친구가 원래는 머리가 좀 아팠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건강한데, 아무튼 이 친구의 꿈은 의사예요. 그래서 막 지가 찾아서 그냥 공부를 해요. 저희 여기 자습실에서 한 자리 달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누나 옆에 앉아가지고 맨날 공부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막 생명 뭐 이런 거 풀고, 근데 사실 국어는 그냥 뭐 소나기 읽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커서 5학년이잖아요, 지금. 이거 제가 시키는 거 아니고 얘가 스스로 와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습관이 고등학교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이가 되겠죠. 그런 친구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키운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제가 키웠다는 건 아니고 얘가 잘 컸죠, 스스로. 얘가 이제 도안고 1학년 친구인데 플래너 방에 들어와서 아주 용기 있게 자기가 계속 올려요. 사실은 뒤에서 친구들 쟤는 공부만 하나 봐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서 안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와의 약속이자 선생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올려요. 근데 얘가 올리는 걸 보시면 아주 균형 있게 공부하고 있죠. 균형 있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과학, 과제까지. 균형 있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공부 기록도 스스로 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강요한 적도 없고 뭐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뭐 상을 주거나 페널티를 준 적도 없어요. 물론 상은 줘요. 가끔씩 여기다 제가 이제 스벅 쿠폰 같은 거 이제 뿌리거든요. 아이들한테 이제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고맙다고 스벅 가서 이제 사오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정도만 할 뿐이지 이렇게 저는 컸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습관인데 그러면 이 습관을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올 것인가. 제가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이제 끌고 온 방법은 항상 선생님들과의 좋은 유대, 그리고 좋은 팀 만들어주기, 그리고 이제 좀 어려워하면 저희는 이제 의대 별쌤들하고 카이스트 별쌤들이 있거든요. 조교 선생님들하고 저희 1대1도 넣어주고, 이제 자습 시간에 불러가지고 자습실에서 질문 받아주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끌어주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장님한테 뭐 편지 쓰기 이렇게 있잖아요. 애들이 저희 원장들을 좋아해요. 저랑 제 남편이 이제 수학이고 저는 국어인데 사실 되게 좋아해요. 저희가 맨날 혼내도 좋아가지고 와요. 얘는 일요일도 와요.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어머니,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넣네. 어떤 친구가 계획을 이제 처음 올렸는데 계획에 여기는 안 넣었는데 물 마시기, 막 뭐 그냥 국어 공부하기, 과학 공부하기 이렇게 써 있어요. 얘는 보나마나 공부 잘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능력을 좀 키우고 싶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지금 초등반도 개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유초등 교육 마인드라고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치부에서는 생각 열고, 초저학년에서는 생각을 더하고, 초고학년에서는 응용심화력을 키우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힘든 것 같지 않지만 약간 자기의 능력보다 20% 정도, 내 능력보다 20% 정도를 점프해 나갈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에서 이제 저희가 매개가 되어준 수업들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가 아주 많은 편도 아주 적은 편도 아닌데 많은 친구들은 많다고 하고 뭐 적은 친구들은 적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어머니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도 초등학생은 저희가 수학이 개별 진도니까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좀 조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기반으로 일단 즐겁고 행복하게 깊고 넓게 공부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저희가 국어도 좀 많이 리뉴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도 좀 더 좋은 교재들로 저희가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치부부터 저희 배우인 원장님이 이제 수업을 같이 이제 저희 유초등부 선생님들하고 좀 하시게 되는데 레고 뭐 이제 오르다 맨사 보드게임 그다음에 연산도 같이 들어가는 이제 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사고력 C2M 소마를 만드신 저자가 그러니까 소마 교재를 쓴 저자가 한원조님이에요. 한원조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아예 만든 회사가 이제 필지엠이라는 회사예요. 필지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사고력 수학이 C2M이고 RAT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원조 대표님 아들이 세종영재고를 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영재고를 입학할 때 또는 이제 그 아까 봤던 미래 인재 역량들 있잖아요. 미래 인재 역량을 키울 때 수학에서 도와줘야 되는 영역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RAT가 이제 요 사고력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는 원장님도 되게 좋아하는 수업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에서 이제 저희가 영재 선생님이 서울에서 제가 모시고 온 선생님이 계세요. CMS에서 7년 넘게 대치해서 계셨던 선생님이시고 연세대 나오신 선생님이 지금 3프로 수업 하고 계십니다. 성대 경시 기출 같이 풀고 있고요. 제가 이거 아까 준호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런 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준호는 이제 지금 선행이 어느 정도 2년 정도 돼 있는 친구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초등에서 이제 시험이 없으니까
이걸 좀 해보면 그래도 아이들이 좀 도전하고 뭔가 수상했을 때 기쁨도 있고 성취도 있어서 애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3%나 프리미어나 경시 대비 문제를 좀 접해본 친구들은 수학에 대해서 겁을 좀 많이 안 내고 심화 사고력이 확실히 키워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준비하는 친구들이 지금 이제 2반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반, 4학년 반. 그래서 원하는 어머니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좀 자세히 상담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치부에서는 이제 저희 독서 치료 하시는 저희 박사님이 계세요. 제가 공주사대에서 교육 상담을 전공을 했는데 진로 상담하고 동화 쓰시고 지금 오랫도록 독서 치료했던 선생님께서 유치부 독서 활동, 독서 놀이를 좀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학년들은 재밌게 책하고 친해지고 좀 책놀이 하면서 이제 말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하고요. 이제 초등학생들부터는 좀 딱딱해지죠. 비문학 어휘 당연히 해야 되고 독서 논술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그 다음에 3, 4학년, 뭐 5학년, 그 다음에 6학년부터는 예비중 스키마 국어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배경 지식들을 좀 키워주면서 고등 국어를 준비하는 수업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학년에 따라서 제가 로드맵을 다 만들어 놨고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안녕사고력 학원하고 열린 아카데미는 초등부, 유초등부를 같이 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공간이 중고등관으로만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건너편에서는 초등관 위주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개원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아이 학원 고를 때는 무엇이 중요할까? 저도 이제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애를 다닐 수 있는 저희 애가 내년에 아들이 7살이에요. 그래서 올 거거든요. 월화수목금 지금 플랜을 제가 다 짜놨어요. 월요일 내고 뭐 화요일 독서, 수요일 C2에 막 이렇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네네. 그래서 지금 플랜을 다 짜놨는데 아무튼 우리 아이 키우듯이 제가 이제 장기 플랜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 위주의 수업은 될 수 있으면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성과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화산중을 보냈었거든요. 매년 화산중. 화산중 간 친구들도 여러 번 뭐 이렇게 오래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보여요. 아, 쟤는 화산중 같은 데 가면 잘하겠다. 그럼 이제 화산중 가볼래? 어머니한테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지. 쟤를 화산중을 꼭 보내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해서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성과 위주의 수업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장기 플랜, 애들에 맞춰서 좀 필요한 것들을 제가 넣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학원.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학원 친구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진도라든지 뭐 과제라든지 이런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상담을 원하시면 이제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늘 상담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사실은 제가 항상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학원 중요하고요. 어머니도 중요하고 아이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우리 셋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소통이. 아무래도 자주 연락 주시면 자주 아이에게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전화하시는 분도 되게 좋고 문자 주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시설로 보면 저는 도안신도시에서 저희 학원이 최고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투자를 진짜 많이 하고 있고 뭐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망설이지 않고 투자하고 어떤 시도도 저는 이제 두려워하진 않아요. 아이들한테 이거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데? 그럼 다 해요. 그냥 이거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 그럼 그냥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이 자리까지 온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잘 커준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둔산 나가지 않도록 만들려고 정말 중학교 때부터 공을 많이 들여요. 둔산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려고. 집 앞에 좋은 학원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원래 공교육에도 있었고 대안학교에도 있었거든요. 공교육에도 한 3년 있었고 기간제 교사로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에도 갔었어요.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좀 해보고 싶어서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의 오명들이 있잖아요. 네, 사교육의 오명들 그렇게 크고 싶진 않고 같이 성장하고 아이들의 인생을 좀 도와주고 아이들의 인생에서 뒤에서 좀 뒷받침이 돼주는 그런 학원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은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1대1로 상담을 드리는 게 더 맞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수업을 더 할 수도 있고 이제 또 아이에 맞는 이제 솔루션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통해 주시면 제가 또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혹시 이렇게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면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어차피 오늘은 이제 많이 안 오셨으니까 같이 이야기 나눌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잠깐 한 5분 정도 쉬시고 안녕사고력 원장님, 배효인 원장님이 이제 저희 사고력 수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